야, 좀 꺼요. 눈이 부셔서면 안 되겠어. 저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면서 일말에 기대를 하고 있던 사람 중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나간 6개월 적폐청산이라는 명목으로 보면서 이것이 과연 개혁이냐, 감정풀이냐, 정치의 보복이냐, 이런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짧은 시간에 발전하는 동안에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측면이 부정적인 측면보다도 훨씬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오랜 침묵 끝에 꺼내든 말은 정치 보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 보복 프레임을 가지고 앞으로는 전면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 이런 의지 표명이라고도 볼 수 있을까요? 오늘 현장에서 저 말이요. 그렇죠. 이제 앞으로 김관진 전 장관 구속되고 이제 그 화살이 자기 쪽으로 지금 날아오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적폐청산이냐 정치 보복이냐라는 이 프레임을 가지고 앞으로 이제 대응하겠다는 얘기인 것 같고, 어쨌든 이제 이 문제는 뭐 여러 국민, 그러니까 뭐 구속이 되든 안 되든, 뭐 기소가 되든 안 되든 간에 적폐냐 정치 보복이냐는 이 양 프레임을 가지고 이제 국민 여론전에 뛰어들겠다는 어떤 이제 이른바 출전선을 하는 그런 자리인가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이현종 의원, 이제 저희가 취재한 거에 따르면요, 어제 이제 측근들 회의를 했는데 거기서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전면전의 어떤 강경 대응을 주문했다는 얘기들이 지금 들리고 있어요. 그 와중에서 오늘 오후에 이제 저런 반응이 나온 것이거든요. 과연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앞으로 어떤 카드를 더 낼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일단 뭐 어제 참모회의에서 좀 두 부류로 좀 나눴다고 그러죠. 일단 뭐 정면 대응을 적극적인 하자는 측과, 일단 좀 그래도 현재 어떤 상황을 좀 지켜보자는 측인데 나왔는데, 아마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오늘 직접 육성으로, 사실 지난번에는 이제 SNS를 통해서 했는데 이번에는 본인의 말로서 이제 어떤 이 정부에 대한 것에 대해서 정치적 보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현재 굴러가는 상황을 보면 이 사안 자체는 크지 않지만 여당의 움직임이나 등등을 볼 때 이미 프레임을 다 이제 짜놓고 있다. 즉 어떤 면에서 보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라는 목표를 해놓고 실제로 모든 것들을 좀 맞춰나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아마 본인의 의심이 확고하게 생긴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이제 정치적 대응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사실 그렇게 대응할 수 있는 세력이 없다라는 게 세력이 없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가장 큰 고민거리일 겁니다. 왜냐하면 역대 대통령 같으면 자기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당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현재는 자유한국당을 탈당한 상태고, 그렇죠. 자, 그러면 아무리 이제 그 옆에서 홍준표 대표가 해주다 하더라도 지금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정책 세력이 전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볼 때는 그것마저 상당히 좀 한계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아마 이명박 전 대통령도 이 문제를 전면적으로 대응하기에는 실질적인 좀 정책 한계는 좀 있지 않을까. 실질적으로 보여집니다. 글쎄요, 뭐 그런 고민이 묻어나서인지 아니면 이 상황에 대한 어떤 본인의 감정이 그대로 드러나는 건지 모르겠지만, 오늘 이 전 대통령 모습을 보면요, 방금도 저희가 소개시켜드렸지만 좀 눈이 부시다, 그리고 이게 굉장히 사례가 들리는데 좀 이렇게 컥컥거리기도 하고, 또 상당히 좀 야인 모습도 보였고요. 감정도 상당히 격앙되어 있는 듯한 모습 보였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오늘 공항에서 입장 표명을 하겠다고 사전에 기자들한테 예고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준비한 듯한 작심 발언을 쏟아놨죠. 그중에서 특히 적폐청산에 대해서 감정풀이라든가 정치 보복이 의심이 간다라고 이 문제의 본질에 대해 자기 입장을 분명히 밝혔고, 상당히 강한 어조였죠. 그리고 기자들이 실제로 국정원 댓글과 사건 관련해서 김관진 장관 구속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을 하자 화를 내면서 질문을 차단하고 상식에 벗어난 질문을 하지 마세요 라고 질문을 다 끊어낸 거 보면서 좀 과민하게 반응하는 거 보면, 과민한 건가요? 제가 볼 때는 이 문제에 대해 바짝 긴장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원래 이런 정도 되면 그 측근이라던가 전직 수석이라던가 이런 분이 대리해서 뭔가 입장을 발표해야 되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직접 공항에서 입장을 발표하는 걸로 봐서 아마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현 정부의 그 사정에 대해서 아마 이명박 대통령이 전면에 서서 진두지휘하면서 이것을 맞서겠다라고 한 단호한 의지를 보여준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단호한 의지요. 예. 박성원 소장님께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정치보복입니까? 적폐청산입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 향한 현 정부의 칼끝이. 글쎄, 이제 이게 만약에 사자방, 우리 얘기한 예. 4대강 비리라든지 자원외교라든지 네. 방산 비리라든지 여기서 대통령이 연루됐다라고 본다면 돈 문제 같은 돈 거 문제가 말씀하시는 있다면 뭐 굉장히 치명적인데 예. 기본적으로 사이버 사령부의 댓글은 잘못된 것이죠. 근데 예. 이 문제를 결국 최종 MB의 지시에 의해서 예. 군이 만들었다라고 몰고 가는 것은 기본적으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의 모멘텀으로서는 좀 약한 게 아닌가라는 것이 이제 예.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같고 결국 이 문제는 어쨌든 당하는 쪽에서는 정치보복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당하는 쪽에서는요? 근데 이제 네. MB가 재밌는 얘기를 한 게 권력은 재밌는 얘기요? 80%만 쓰는 것이다. 아, 그렇죠. 며칠 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지금 MB가 권력의 정점에 있을 때 집권 예. 초기에 80%만 썼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도 있을 것이다. 예. 왜냐하면 그 당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 예. 노무현 전 대통령의 수사를 예. 사실은 정치 문화의 개선, 정치 보복이 아닌 차원에서 좀 더 배려 있게 예. 됐더라면 그 비극적 서거라는 어떤 이런 예. 비극이 없었지 않겠습니까? 예. 네. 그렇다면 오늘 또 이런 장면이 없었을 수가 있는 수도 것이겠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권력은 80%만 써야 돼. 힘 빼야 된다는 얘기는 대단히 중요한 얘기인데 본인이 집권했을 때는 그랬으면 어땠을까 아쉬움은 있습니다. 아쉬움은 있는데 어떤 측면에서 본다면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중도파나 우파의 관점에서 본다면 예. 사이버 사령부 댓글을 가지고 MB를 구속시킨다. 예. 라는 이 프레임은 예. 어떻게 보면 정치보복으로 읽힐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중도파 상대가 그 어떤 전직 대통령인데 예. 그렇다고 본다면 게다가 또 지금 변창훈 검사 자살 사건 그렇죠. 때문에 검찰 분위기도 좀 어수선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저도 굉장히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과연 검찰의 갈 것이 MB에게 최종으로 가서 이른바 골인시킨다 그러죠. 예. 구속까지 갈 수 있겠냐에 대해서 저도 사실은 굉장히 좀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같은 질문을 제가 서영호 소장께 드리겠습니다. 적폐청산입니까? 정치보복입니까? 뭐 이게 적폐청산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뭐 김관진 전 장관의 구속영장에 이명박 대통령과의 연관성, 관련성을 적시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검찰이 언론에 흘려준 김관진 장관의 진술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사이버 사령부 댓글 작전 현황을 보고했다는 겁니다. 그죠? 보고했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댓글 부대의 그 군무원 선발 관련해서 우리 사람을 철저하게 가려 뽑아라라고 지시까지 받았다고 하는 걸 진술했습니다. 그래서 보고하고 지시했으면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관여한 것들을 김관진 전 장관이 진술하고 있기 때문에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조사는 불가피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이 조사 문제가 불거졌다는 생각이 들고 예. 또 하나 여론조사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 검찰 수사에 대해서 이거 좀 9월 달이긴 하지만 67%가 찬성하고 26%가 반대했고요. 최근에 박근혜 이명박 정부 의혹 수사에 대해서 정치 보복이냐 적폐청산이냐고 물은 거에 대해서는 리얼미터 조사 결과 10월 말 조사인데 예. 26.3%가 정치 보복이고 65%가 적폐청산으로 보는 거 보면 예. 국민들이 이명박 박근혜 정권 9년 동안 스트레스를 받아도 너무너무 받아서 이 문제에 대해서 빨리 해명하고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하는 목소리가 아주 높은 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명박 박근혜 전 두 분 대통령 국민 여론에 기댈 생각을 좀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일각에서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청와대에서 이것을 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진두지휘라고 그럴까요? 큰 그림에 그린다고 할까요? 백원호 민정비서관이 모든 것을 관장하는 게 아니냐라는 뭐 일각의 목소리가 있는 것 같은데 과연 백원호 전 민정비서관과 이명박 전 대통령 어떤 악연이 있을까요? 백원호 비서관의 얘기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그 화면이 아마도 많은 국민들에게는 문재인이라는 사람을 각인시키는 그런 장면이었다고 생각됩니다. 문재인 당시 장례집행위원장도 큰 슬픔과 분노를 갖고 있었을 것인데 그러한 슬픔과 분노를 억누르고 당시 이명박 대통령에게 머리 숙였던 모습, 대인배의 모습이 오늘의 문재인을 잊게 한 장면 아닐까 싶습니다. 이현종 네. 의원. 그러니까 백원호 민정비서관이요. 당시 한번 기억하시겠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 연결했을 때 이제 당시 이명박 대통령 굉장히 소리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 모습들 때문에 본인이 정말 사랑하던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어떤 그런 보니까 일종의 복수심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마음 때문에 지금 민정비서관 자리에 있으면서 이 수사를 진두지휘하는 것 아니냐
이명박 전 대통령 타겟으로 놓고 몰고 가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이제 보수층 일각에서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솔직히 증거는 없습니다. 네.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역대 민정수석실의 구성을 보면 네. 대부분 이제 현직 검사 출신들이 이제 자리를 내놓고 나서 온다든지 네. 주로 법조인들이 이제 그 네. 비서관들을 맡았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번 정권 때 보면 사실 조국 민정수석은 이제 대학 교수 출신이고 그 중에 특히 이제 제일 중요한 민정비서관은 이제 백원우 전 의원이 맡았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 민정비서관이라는 게 그동안 보면 사실 검찰과 사정기관을 어떤 면에서 이제 소통을 하고 총괄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예. 왜 백원우 전 의원이 맡았을까?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의심이 사실 가는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전반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이 적폐청산 움직임, 즉 국정과제의 1호인 적폐청산 관련해서 이걸 이제 진두지휘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리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고 자, 그렇다면 더군다나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십시오. 검찰에서 나온 혐의는 일단 이 댓글과 관련해서 김관진 전 장관의 지금 진술인데 과연 그럼 김관진 전 장관의 진술은 사이버 사령부의 중원 문제는 대통령 결재 사항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자 호남 사람만 뽑으세요. 이렇게 했을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 편을 뽑으라고 한다는 이야기는 해석에 따라서는 정말 애국심이 강한 사람을 뽑아라 이런 의미로도 해석이 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18개 혐의로 지금 구속이 됐습니다. 18개죠. 그렇죠. 자, 그런데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 지금 이 댓글 문제 하나밖에 나머지 뭐 다스나 이런 거는 다 지금 혐의로서 드러난 게 아니잖아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명박 전 대통령을 이걸 하는 것은 오히려 지금 여당 쪽에서 더 사실은 이게 문제는 더 사실 많이 많았단 말이죠. 실제로 검찰 쪽에서 이거와 관련된 지금 증거는 아직 없는 상황인데 자꾸 이제 이런 구속의 문제가 나온단 말이죠. 그렇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여당과 이쪽에 조금 여론으로 몰아치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고 그 배후에는 실질적으로 이제 백원우 민정비서관 있지 않느냐라는 의구심을 야당 쪽에서 가질 수 있을 만한 지금 현재 분위기는 그렇습니다. 아시겠지만 그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그런 힘을 가지고 있겠는가 현 정부에서 지금 그 인사 검증이 소홀해서 그 검증 작업을 제대로 못한다라고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을 정도로 대통령이 검찰이나 국정원이나 경찰의 정보를 민정비서관실에서 사용하지 말고 검증하라 그래서 지금 검증에 대한 그 새로운 그 대비책을 만들어 골머리를 쏟고 있고 특히나 민정비서관에 그런 권한이 있다면 전병헌 정무수석이 지금 현재 검찰에 의해서 이렇게 사정의 칼끝에 있을 거지도 않고 탁현민 행정관 매번 언론에서 지탄받는데 지금 기소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민정비서관이 백원우의 개인적인 감정에 의해서 이것을 주도한다는 것은 과도한 해석인 것 같고 다만 노무현 대통령의 지지자들 중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과도한 정치 보복, 정치 수사에 의해서 안타까운 선택을 한 문제에 대한 분노한 마음과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비판적인 그 여론을 형성하고 있는 건 사실은 주지의 살인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좁혀놓은 수사망에 대한 정치권의 지금 긴장감도 만만치가 않은데요. 뭐 우리 패널분들도 지금 정치 보복이냐 아니다 이게 의견이 갈리시는데 정치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재윤경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몸통 조사하지 않고 치료를 할 수 없다. 검찰 조사에 적극 귀국해 응해야 된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 역시 그런데 문정부 적폐청산 이름으로 초법적인 정치보복 중단해야 된다. 또 국민의당 대변인 김철근 대변인은요. 민주주의 후퇴 장본인이다. 적반하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글쎄요. 이게 지금 장기전 태세뿐만 아니라 보수권의 총궐기 결집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역사적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노무현 정부 참여정부 마지막에 노무현 대통령의 지지도는 거의 바닥이었습니다. 바닥이었는데 MB 정부가 들어오고 어쨌든 그 혐의 사실과 별도로 전직 대통령을 어떻게 우리가 잘 관리하느냐에 대한 문화 이런 측면에서 MB 정부도 실패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거의 패족이라고 부를 정도로 어려워졌던 친노가 무리한 어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 비극적 서거를 통해서 정치적으로 부활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측면을 현 정부도 좀 아주 그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다만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는 게 이른바 그 적폐청산 아까 국정과제 1호 문재인 정부의 핵심 아젠다가 적폐청산 아닙니까? 그렇죠. 이 열차는 브레이크가 좀 파열되는 것 같아. 현재 브레이크가. 그렇죠. 브레이크가, 그렇기 때문에 종착지까지 갈 수밖에 없고 브레이크가 파열된 KTX는 목포 아니면 부산에서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최종 종착지는 MB인데 이렇게 예를 들어서 댓글 수사 정도를 가지고 이렇게 몰아쳤을 때 그 이후에 정치적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문제는 저는 현 정부도 이 문제는 굉장히 좀 신중하게 만져야 될 굉장히 어떻게 보면 뜨거운 감자인데 이걸 좀 거친 방식으로 몰아치기 방식으로
여론전 방식으로 몰고 갔다가는 정치적으로 대치기 당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기에는 브레이크가 고장난 열차라고 비유를 네. 하셨는데 그럼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돌아와서 검찰 수사라인, 포토라인에 설 수 있는 그 가능성까지 보시는 건가요? 그렇게 안 된다면 사실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자기 지지층으로부터의 압력이 감당이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굉장히 이성적이고 차분하게 이 문제를 바라보는 거고 아까 백원호 비서관 얘기 나왔듯이 친노 진영은 사실은 거의 원수대하듯이 MB를 바라보는 감정선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감정선을 넘어서 이성적 판단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인가? 저는 별로 그 가능성은 없어 보이기 때문에 무리를 해서라도 MB를 어떤 포토라인에 세우고 궁극적으로 이제 구속 수사까지 가려고 할 텐데 그렇게 만약에 된다면 정치적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의 문제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수의 결집을 통한 역풍을 이제 말씀하신 건데 이건 서영호 소장께 제가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청와대 입장에서요. 이 적폐청산 프레임 국정화제 1호인데 이걸 지금 한 6개월, 7개월까지 끌고 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올해 연말 내년 초까지 만약에 장기적으로 가져가는 게 청와대의 국정 운영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게 도움이 되는 걸까요? 아니면은 지금이라도 빨리 어찌됐든 마무리 짓고 평창올림픽 준비하는 게 나을까요? 일각에서는 그 김영삼 전 대통령 이래 가장 조건이 좋은 대통령, 가장 지지율이 높은 대통령이기 때문에 70~80%의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그 통합의 아젠다를 가지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전기를 만드는 게 어떻겠냐라고 제안하는 분도 계신데 그렇게 나가기 위해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가 권력을 동원해서 앵간히 해야지 나갈 텐데 앵간히 해야 그런 것들을 놔두고 한 걸음도 전진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각 부처별로 산적한 이 낡은 폐단에 대해서 개혁하는 작업들은 추진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이명박 대통령이 책임을 질지 않을지에 대해서는 그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지 청와대 그것을 사정 드라이브를 건다던가 주도해서는 좀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결과를 지켜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결국은 내년 지방선거 때문에 지방선거요. 이 문제를 법리적으로 해설하기보다는 야당은 야당대로 정치 보복으로 정치전으로 가져가는 거고 또 정부 여당 또한 이 문제를 지지자들을 결집시키는 그런 용도의 원래 의도와 좀 무관하게 좀 활용될 측면 또한 배제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청와대에서 방금 또 입장이 나왔는데요. 이건 개인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고 이미 밝혔다. 다시 말해서 적폐청산이 아니다. 이 부분을 분명히 하겠다는 의지 표명을 또 다시 한번 했다는 것을 전해드립니다. 전 대통령이 오늘 직접 육성으로 사실 지난번에는 이제 SNS를 통해서 했는데 이번에는 본인의 말로서 이제 어떤 이 정부에 대한 것에 대해서 정치적 보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현재 굴러가는 상황을 보면 이 사안 자체는 크지 않지만 여당의 움직임이나 등등을 볼 때 이미 프레임을 다 이제 짜놓고 있다. 즉 어떤 면에서 보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라는 목표를 해놓고 실제로 모든 것들을 좀 맞춰나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아마 본인의 의심이 확고하게 생긴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이제 정치적 대응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사실 그렇게 대응할 수 있는 세력이 없다라는 게 세력이 없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가장 큰 고민거리일 겁니다. 왜냐하면 역대 대통령 같으면 자기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당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긍정적인 측면이 부정적인 측면보다도 훨씬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오랜 침묵 끝에 꺼내든 말은 정치 보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 보복 프레임을 가지고 앞으로는 전면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 이런 의지 표명이라고도 볼 수 있을까요? 오늘 현장에서 저 말이요. 그렇죠. 이제 앞으로 김관진 전 장관 구속되고 이제 그 화살이 자기 쪽으로 지금 날아오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적폐청산이냐 정치 보복이냐라는 이 프레임을 가지고 앞으로 이제 대응하겠다는 얘기인 것 같고 어쨌든 이제 이 문제는 여러 국민 그러니까 구속이 되든 안 되든 기소가 되든 안 되든 간에 적폐냐 정치 보복이냐는 이 양 프레임을 가지고 이제 국민 여론전에 뛰어들겠다는 어떤 이제 이른바 출전선을 하는 그런 자리인가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이현종 의원, 이제 저희가 취재한 거에 따르면요, 어제 이제 측근들 회의를 했는데 거기서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전면전에 어떤 강경 대응을 주문했다는 얘기들이 지금 들리고 있어요. 그 와중에서 오늘 오후에 이제 저런 반응이 나온 것이거든요. 과연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앞으로 어떤 카드를 더 낼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일단 어제 참모회의에서 좀 두 부류로 좀 나눴다고 그러죠. 일단 정면 대응을 적극적으게 하자는 측과 일단 좀 그래도 현재 어떤 상황을 좀 지켜보자는 측인데 아마 이제 이명박 근데 지금 현재는 자유한국당을 탈당한 상태죠. 자, 그러면 아무리 이제 그 옆에서
홍준표 대표가 해주다 하더라도 예. 지금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정책 세력이 전혀 없는 것이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볼 때는 그마저 상당히 좀 한계가 있을 것이다. 네. 그래서 아마 이명박 전 대통령도 이 문제를 전면적으로 대응하기에는 실질적인 좀 정책 한계는 좀 있지 않을까. 정치적, 실질적인 그렇게 보여집니다. 글쎄요, 뭐 그런 고민이 묻어나서인지 아니면 이 상황에 대한 어떤 본인의 감정이 그대로 드러나는 건지 모르겠지만 오늘 이 전 대통령 모습을 보면요. 방금도 저희가 소개시켜드렸지만 좀 눈이 부시다. 그리고 이게 굉장히 사례가 들리는데 좀 이렇게 컥컥거리기도 하고 또 상당히 좀 야인 모습도 보였고요. 감정도 상당히 격앙되어 있는 듯한 모습 보였거든요. 야, 좀 꺼요. 눈이 부셔서면 안 되겠어. 저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면서 일말에 기대를 하고 있던 사람 중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나간 6개월 적폐청산이라는 명목으로 보면서 이것이 과연 개혁이냐, 감정풀이냐, 정치의 보복이냐 이런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짧은 시간에 발전하는 동안에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 다 아는 사실입니다.